감사합니다. 아유, 가져오시냐고 너무 수고가 많으셨네요. 자, 또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먼저 여기 좀 소개해드리면, 여긴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슈체친이라는 도시인데 저도 처음 와본 곳이고요. 폴란드에서도 거의 북쪽 끝에 있는 곳입니다. 제가 학회를 한 군데 좀 참석을 했고, 레디슨 블루라는 호텔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논문이 나오면서 기념으로 이제 세이코의 시계를 하나 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세이코 시계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긴 해요. 근데 한동안 우리가 좀 일본하고 워낙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좀 한 몇 년 안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동안은 이제 추가적으로 구매한 게 없기는 한데, 요즘 이제 한일 관계도 새 대통령 뽑히고 나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워낙 이만한 가성비 시계도 없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또 논문이 그동안 또 상당히 오랫동안 게재가 안 돼서 조금 고생하던 논문이 처리가 돼서 이제 그 기념으로 이번에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사히 잘 왔나 착용을 해봐야겠네요. 네, 일단 뭐 제 손목에도 아주 잘 맞게 줄이 조절이 돼서 폴란드까지 배달이 왔습니다. 예, 일단 뭐 감사드리고, 또 이 논문 지금까지 작성한 친구들, 그리고 또 수정하고 지금까지 또 심사에 임했던 분들 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논문은 화병에 대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화병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국에만 있는 문화 특정적인 증후군, 혹은 이걸 질환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하나의 심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로 증상은 심리적으로 억울함이나 분노 같은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특히 뿌리 깊은 곳에서, 뭐 요즘 젊은 분들은 이제 빡침이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뭔가 뿌리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뭔가 불편한 마음이긴 한데요. 그 요즘 젊은 분들의 빡침이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것이 이렇게 제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얹힌 것처럼 막 막혀서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뭔가 불편한 건 알겠는데 정말 화가 난 것일까라고 했을 때 그게 좀 표현이 좀 애매하고,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물어봤을 때 아니야, 나는 화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오히려 화병하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신체 증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던가, 뭐 열 같은 게 막 그러니까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느낌들이 오신다고 해요. 그리고 막 목에 뭐가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젊은 세대들은 요새 좀 체험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긴 해요. 화가 나는데 뭔가 열받았다까지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되게 가슴이 답답하다던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지. 그래서 사실 또 저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도, 이것이 과연 그러면은 기성세대들의 병이고 앞으로는 없어질 그런 병일까, 아니면은 그 형태는 조금 달라지지만 계속적으로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일까 라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화병 검사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기존에 화병 검사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학자, 또 한방정신과 의사가 같이 참여해서 만들었던 검사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개발됐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저희 학교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었거든요. 이 당시에 되게 크게 관심을 받았던 거는, 이 화병이라는 게 우울증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기본 전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항을 개발할 때 우울증 환자들은 답변을 잘 하지 않을 문항 위주로 이것을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제 화병 환자들을 많이 보고, 특히 한방정신의학에서 그동안에 많은 임상 사례가 쌓였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재검토를 해보니까, 화병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뭐 화도 나고 답답함을 느끼고 하는데, 또한 울적함이라던가 우울함,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시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의도적으로 화병 검사를 하는 데서 우울에 해당하는 것들을 배제하고 이렇게 진단을 하는 그 검사가 과연 화병이라는 전체 그림을 온전하게 담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 거죠. 물론 서양 정신의학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울증이 있으니 그 우울증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만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한방은 좀 또 다른 영역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울한 모습을 포괄하고 있는 것도 화병의 한 모습이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런 합의하에 이번 검사에서는 굳이 우울한 모습들이 문항에서 빠질 필요도 없고 또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절대 반응 안 할 문항들로만 구성해야 될 필요도 없다. 일정 부분 이거는 겹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전제로 검사 문항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 검사 개발하면서 신경 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대가 변한다는 거거든요. 자, 분명히 기성세대는 가슴이 답답하고 열불이 나 한이 맺혔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사실 한이 맺혔다는 얘기를 하는 젊은 친구들은 없어요. 젊은 친구들 화가 나면 주로 암 걸린다라고 하시죠. 보면 뭐 이제 그러니까 표현들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것을 내가 쉽게 해결할 수도 없고 그거를 어떤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 그럼 현대에는 없을까? 현재 젊은이들은 이런 억울함을 경험하지 않고 사나? 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직장에 다니면서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또 대학원 선생님들도 지도 교수님 사이에서 아마 되게 억울하고 열받는 일들이 막 많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과 근본적인 경험은 다르지 않는데 다만 대외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라든가 행동에 혹은 언어적인 유형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억울한 제대로 풀리지 않는 억울함, 부당함 요 경험을 좀 충분히 살려서 좀 젊은 세대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나 정말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라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그분들의 어떤 보면 젊은 화병도 포괄할 수 있게끔 좀 문항을 만들자 했던 게 이번에 또 상당히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개발 상황에서 젊은 화병 환자분들을 상당히 많이 인터뷰를 하고 그들의 경험을 문항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그럼 잘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하겠죠. 논문에 이제 담기는 가장 중요한 결과들은 그런 내용일 텐데요. 일단 심리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도입니다. 문항 자체들이 얼마나 단일한 내용 영역을 담고 있는지 같은 부분들이 중시되는데 아주 좋은 신뢰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화병이라는 검사를 만들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또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걸 이제 요인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크게 보면 또 두 개로 나뉘더라고요. 그 안에서 화병이라는 게 좀 신체적인 증상에 대한 부분, 또 심리적인 증상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좀 구분이 되는 걸로 나왔으니까 서로 깊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체적인 증상들에 대한 경험들, 또 심리적인 증상들에 대한 경험들로 약간 세분화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오히려 신체적인 증상 관련된 부분들은 기성세대들이 더 경험을 좀 많이 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신체적 증상에 대한 경험이 뭐 또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심리적인 증상에 대한 부분들, 뭐 화를 경험하고 답답함을 경험하는 이런 부분들로 이게 세분화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러면 이제 화병을 이제 이게 본인이 작성하시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인데 이걸 작성했을 때 그 점수를 가지고 얼마나 잘 진단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이제 이 진단을 보니까 실제 면담 도구를 이용해서 면담 도구라는 거는 전문의가 상당 시간을 써가지고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거군요. 자, 이것과 이제 일치도를 보는 거죠. 이걸 정답이라 치고 그러면 그냥 환자분이 와서
혼자 이 문항을 풀었을 때 얼마나 여기서 진단받은 환자분들을 이 점수가 찾아낼 수 있을까, 진단해낼 수 있을까를 봤는데 아주 높은 진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기존에 현재 있는 화병 검사보다 더 우수한 진단 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와서 이 검사가 개발이 잘 됐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자기 보고식 검사를 만드는 이유는요, 시간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은 훨씬 더 정밀한 방법을 통해 진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까지 오실 시간이 없거나 환자인지 아닌지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분들, 그냥 요 질문지 몇 개만 풀어봐도 내가 좀 화병이 있구나 없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들 좀 조기 진단을 한다던가 지역사회에서 화병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을 좀 폭넓게 확인하고 발굴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 세이코 시계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매틱 시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태엽이 감기면서 이제 구동을 할 수 있는 시계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면 이제 태엽이 자동으로 감길 일이 없겠지. 이게 이제 움직여야 감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시계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이제 기계식 시계의 제일 문제점이라면 불편한 점이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뭐가 있냐면 얘가 언제 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태엽이 충분히 감겨 있는지 아니면은 상당히 부족해서 이대로 두면 금방 설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요 시계에서 재밌는 점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계측할 수 있는 게이지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꺼낸 거다 보니까 실은 상당히 파워 레벨이 적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게이지가 거의 이제 100% 가까이 찰 때까지 한동안은 이제 차고 다녀야 돼요. 에너지 충전을 해줘야 별 문제 없이 얘를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상태에서 또 풀어놓으면 얘는 그냥 다시 서요. 그럼 이제 시간 안 맞은 채로 계속 존재하겠죠. 저는 화병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 억울함, 또 화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 하실 텐데, 근데 내가 지금 분노 게이지가 얼마 정도 쌓였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원래 이런 건가? 라고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게 정말 도움을 받을 만한 문제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화가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게 어떤 묻지마 범죄라던가 혹은 극단적인 어떤 행동이나 어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표시하는 걸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 개발한 우리 화병 검사가 많은 국민들에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화가 쌓여 있는지를 스스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좀 자기 진단 도구, 나의 화 측정 게이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동안 제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데 이 바로 파워가 얼마 정도 남아있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계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 검사 해보시고 스스로 미리미리 좀 대비하고 자기 정신건강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이지가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게이지가 있는데 지금 얘가 바늘이 여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풀 충전이에요. 근데 지금 조금 이제 흔들었더니 움직이면 조금씩 돌아가서 요만큼 에너지가 찬 거예요. 여기까지 차면은 40시간은 가만둬도 알아서 자기가 움직이거든요. 신기하네요.